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어떤 영화는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자마자 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화는 조금 시간이 지나 곱씹으면서 자꾸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누드 이신 감독의 2003년 작품 조제의 호랑이 물고기들은 시간이 지난 후 기억 속에서 마치 숙성의 과정을 거친 것 마냥 조금씩 더 좋은 영화로 기억되는 작품입니다. 사랑을 소재로 한 수많은 영화 중에서 이 작품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화는 시간을 견디어낸 사랑 이야기도 아니고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애달픈 추억의 자리를 곱씹는 달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한 현실의 장벽을 이겨낸 오직 사랑만의 승리로서의 로맨스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한 판타지를 걷어낸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여자를 버리고 떠난 남자 주인공이 예전에 찍은 필름 사진들을 나열하면서 후술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추억들이 스틸 사진처럼 단속적인 기억의 연속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이미 끝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자 게임방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 친혜우는 이상한 할머니가 뭔가 수상쩍은 것을 유모차에 넣고 새벽마다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혜우는 누군가 할머니의 유모차를 밀어버린 바람에 꽁꽁 숨겨진 유모차 안의 무엇과 만나게 됩니다. 유모차 안에는 장애로 걷지 못하는 20살 남짓의 어린 여자가 시카를 쥔 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로 할머니는 손녀 쿠미오를 세상과 철저히 분리시키고 학교도 보내지 않은 채 집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쿠미오는 시카를 쥐고 새벽녘 유모차에 몸을 숨기고서라도 세상 밖을 보고 싶어 하는 아이입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친혜오는 자연스레 쿠미오의 삶을 알아가게 됩니다. 할머니가 주워온 버려진 책들을 통해 세상을 배운 쿠미오는 프랑스와주 사강의 책을 좋아해 소설 속 주인공인 조제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어떤 음식도 척척 해내는 조제는 그렇게 친혜오와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친혜오에게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고 서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친혜오는 조제를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비집고 조제는 불현듯 들어오고 조제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기꺼이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자 조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친혜오의 여자친구 카나에가 조제의 뺨을 내려친 후 내 무기가 부러워 라며 냉소하듯 조제와 친혜오의 사랑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한 헌신과 보살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자 개인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친이 있어도 다른 여자애와 섹스를 즐기는 친혜오는 도덕적으로 정결하거나 이타성의 화신이 아닙니다. 그저 가슴 따뜻한 우리 주변의 평범한 대학생일 뿐입니다. 이들 사이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끌림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제의 할머니가 생전에 감당할 수 없으니 시작도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연애의 스파크가 일 때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는 나와 내 사랑의 대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친혜오는 조제를 위해 절판된 책도 구해주고 그녀만을 위한 유모차를 만들어 기꺼이 세상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제 시카를 품고 새벽의 어스름을 이용해 세상을 엿보던 조제는 없습니다. 친혜오와 함께이기에 이제 세상에 두렵지 않은 조제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호랑이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물고기들도 보여달라 합니다. 하지만 호랑이나 물고기들은 모두 조제처럼 갇힌 존재들입니다. 수족관을 향하던 날은 조제의 삶에서 처음으로 피크닉 준비도 하고 자동차로 멀리 가는 진짜 여행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정기 휴일이라는 예정된 상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닫은 수족관을 보고 때를 쓰듯 우는 조제 앞에서 치네오는 차마 가족들에게 조제를 인사시키지 못하는 나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제도 알아챕니다. 그들의 사랑은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수 없는 어느 한 시절만의 것임을 말입니다. 모든 사랑에는 끝이 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데에는 이유가 없어도 그것이 끝날 때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따라 붙습니다. 그것은 권태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이거나 가족 문제 혹은 가치관의 충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랑이라는 감정 역시 사람의 일이다 보니 결국 현실의 자장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밥 먹고 살아가는 세월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간 앞에서 퇴색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내는 사랑이란 얼마나 될까요? 수족관 대신 주제를 엎고 바닷가로, 그리고 흡사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들게 하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이들은 몇 달을 더 버티다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맙니다. 평범한 하루의 마감처럼 조제는 치네오를 보내고 치네오는 예전의 애인 카미에를 만나 일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이별은 명백한 도망이었기에 치네오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그의 울음은 자신이 누군가를 기꺼이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함에 대한 반성이자 현실을 넘어서지 못한 자의 부끄러움입니다. 걷지 못하는 조제의 다리가 되어 치네오가 조제를 업고 바닷가로 걸어가는 장면은 아름다운 동시에 가장 쓸쓸한 씬으로 기억됩니다. 그곳에서 치네오는 나 힘들어, 나 좀 봐주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봐주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미안해야 되는 관계는 시간의 파고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입장의 불균형으로 어느 한쪽으로 시소가 기울어져 있다면 그 수평을 맞추기 위해 많은 감정적인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 기울기의 차가 클수록 사랑의 열병이 시작되는 처음에는 그 순도를 보증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현실은 힘이 셉니다. 세상의 이목과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범인들은 기울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책임이나 희생, 연민과 같은 현실의 무게와 감정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열정이 쓰러진 자리에도 사랑이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의 일상성을 무탈하게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 지반이 보증되어야 합니다. 분별 없이 치달았던 파토스가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연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딱 그 자리에서 치네오는 도망쳐 나옵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아직 번듯한 사회인이 돼보지도 못한 인생의 출발선상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의 이유는 계속 감당할 수 없음입니다. 그 진실 앞에서 너절한 핑계를 대지 않고 눈물로써 부끄러움을 인정한 치네오의 영혼은 맑습니다. 성공한 사랑과 실패한 사랑을 나누는 잣대란 것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이 한때의 시절 연인에 그쳤다 할지라도 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순도 높은 것이었다면 그 사랑은 충분히 값진 것은 아닐까 합니다. 조제와 치네오가 헤어지고 나서 조제는 혼자서 전동 휠체어를 타며 삶을 이어갑니다. 치네오의 손을 빌려 세상 밖으로 나온 조제는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조제와 치네오의 사랑은 비록 실패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한동안은 많이 아팠겠지만 그것이 이들의 삶을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을 위한 성장의 시간들이었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청춘의 편린으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먼 훗날 추억의 무게가 가벼워져 아픔 없이 지난 날을 회상할 수 있을 그때 어느 한 시절 후회 없이 사랑했던 순간이 내 삶에 있었다는 기억은 축복이지 않을까요? 그땐
도망쳐 나온 삶도 회한 없이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역시 삶이 그렇듯 남루하고 부박한 일상의 연장입니다. 사랑이 판타지인 것은 그 순간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마력을 발휘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